한화 이글스가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를 영입하며 2025 시즌을 준비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알렸습니다.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거친 폰세는 키 198cm, 체중 116kg의 거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히 일본에서 노히타 노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이력이 있는 만큼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러나 그의 커리어는 화려함보다는 기복이 뚜렷하고 부상 이력이 잦아 폰세가 정말 한화 마운드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폰세의 영입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일본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남기고도 한화가 그를 강력하게 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코디 폰세의 과거, 현재, 그리고 그의 한화에서의 미래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디 폰세는 2015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미러키 브루어스의 선택을 받으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치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지만 그가 빛을 발하기엔 기회가 부족했는데요.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20경기에 나와 1승 7패, 평균 자책점 5.86이라는 성적을 남겼죠. 메이저리그에서의 한계를 느낀 그는 2022년 일본 이온엠 파이터스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일본 무대에서 첫해 14경기에 등판해 3승 6패 평균 자책점 3.35를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특히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잦은 부상과 내구성 문제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 라쿠텐에서는 평균 자책점 6.7이라는 부진한 기록을 남긴 채 일본 무대를 떠나게 되었죠. 폰세는 일본에서의 성적이 평범했지만 그가 가진 강점은 KBO 리그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평균 구속 94마일, 약 151km의 포심 패스트볼은 일본에서는 상위권, KBO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터, 싱커, 스플리터,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해 타자를 요리하는 능력은 선발 투수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한화 구단 관계자는 폰세는 강력한 싱커와 커터를 구사하며 땅볼 유도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198cm의 장신에서 나오는 높은 타점의 투구는 KBO 타자들에게 위력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더불어 폰세는 일본 무대에서 보여준 경험을 바탕으로 KBO 리그에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폰세의 최대 약점은 내구성인데요. 그는 일본에서 3년간 한 번도 100이닝을 넘기지 못했죠. 특히 두 번째 시즌인 2023년에는 다리 부상으로 10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한화 구단은 그의 구위와 스태미너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부상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에이스급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동안 일본에서 폰세의 경기를 3차례 직접 관찰하며 그의 구위와 부상 이력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한 관계자는 109 이상을 던져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일본에서의 부진은 부상 탓이 컸으며 이를 관리한다면 KBO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한화는 올 시즌 중반부터 라이언 와이스와의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원투펀치를 고민해왔는데요. 폰세는 와이스와 함께 한화 선발진을 이끌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가 내년 시즌부터 신축 야구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그는 팀의 재도약을 상징하는 얼굴로 기대받고 있죠. 폰세 역시 한화 팬들의 열정을 이미 느끼고 있는 듯 했는데요. 그는 계약 직후 열정적인 한화 팬들 앞에서 뛰게 되어 설렌다. 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팀이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폰세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그의 커리어를 반등시키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서 그는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타자들과의 심리전을 익혔죠. 특히 KBO 리그에서는 그의 구위가 더욱 위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의 구속이었지만 KBO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그의 빠른 공은 타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 역시 폰세는 KBO 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부진했지만 한국 리그는 그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폰세의 MLB와 NPB 경력은 단순한 기록 이상으로 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평균 이상의 구속을 갖췄지만 당시 경쟁력 있는 위닝샷이나 구위로 타자를 압도하지 못하며 제한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전술적으로 일본 타자들과 상대하면서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는 방법과 투구 템포를 익혔고, 특히 일본의 투구 타자 환경 속에서 높은 타점을 활용한 강속구와 무빙 계열의 구종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땅볼 유도를 극대화한 점은 KBO 리그에서도 큰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경험은 그가 단순히 구속으로만 승부하는 투수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략적 투구를 구사하는 투수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폰세가 한화 팬들과 신축 야구장에서 첫 시즌을 보내게 된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신축구장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줄 뿐만 아니라 팬들의 기대감과 열정이 더욱 높아지는 장소로, 이는 폰세가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한화 팬들은 그동안 외국인 선수들에게 많은 애정을 보여주며 긴밀한 교감을 나눠왔는데, 폰세 역시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그의 첫 시즌 성적이 한화의 신축 구장 시대의 성공 여부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책임감도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폰세의 내구성 문제는 일본 무대에서 그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으나, 한화는 KBO 리그에서 그가 던질 수 있는 적절한 투구수와 휴식일을 조정하며 내구성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한화는 와이스와 폰세의 원투펀치를 기반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강화하면서도 시즌 중반 휴식을 통해 폰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죠. 이는 일본에서 체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KBO 리그에 맞는 새로운 투구 루틴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KBO 리그 타자들은 NPB나 MLB와는 또 다른 유형의 타격 스타일을 보이는데요. 한국 타자들은 높은 콘택트 능력과 빠른 배트를 앞세워 공략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폰세는 다양한 무빙 계열의 패스트볼과 강력한 싱커를 활용해 땅볼을 유도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KBO 리그에서는 구속이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타자들과의 첫 대결에서는 그의 구위가 크게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그 적응과 반복적인 대결에서 타자들이 공략법을 찾기 시작하면 폰세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며 진화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한화 이글스는 신축 구장 개막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폰세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하고 있는데요. 그의 활약 여부는 한화가 2025 시즌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며, 팬들은 이제 폰세가 한화의 마운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의 강속구가 KBO 리그를 어떻게 흔들지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